오늘 낭독할 책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입니다. 지은이 앤젤라 아홀라, 심리학자. 첫인상과 그에 따른 영향, 의사소통의 방향, 고정관념, 비언어 의사소통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스톡홀름 경찰대학의 임원이자 심리학과 교수였으며 기업계 리더들을 양성해 오기도 했다. 활기찬 에너지와 재미있는 글쓰기, 오늘날의 의사소통 방향, 소셜미디어의 습성 및 광고학 연구를 접목한 사회심리학과 인지신경과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스웨덴 최고의 강사로 선정되었다. 삼성, H&M, 스포티파이, 맨파워, 스웨덴 의회 등의 조직에서 강연을 진행해왔다. 또한 자신의 연구를 기반으로 여러 학술 출판물을 저술했으며 저자의 연구 내용이 종종 언론과 TV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보도되고 있다. 영업 및 마케팅에 관한 광범위한 경험을 수년간 쌓아온 사업가이기도 하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안전하게 행복하기 위한 관계. 두 번째 동기, 협력하고 비교하기 위한 지위. 세 번째 동기,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지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는 첫 번째 동기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무엇이든 좋다. 새 셔츠를 샀다거나 후미진 골목 모퉁이의 술집에서 맥주를 마셨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볼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좋다. 어느 정당에 투표하고 누구를 데이트 상대로 정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와 같은 더 중요한 선택도 가능하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그 특정한 결정을 내렸던 걸까? 이 질문은 유치할 정도로 단순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분명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을 테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일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친구들이 운동한다는 이유로 운동을 한다. 내게도 어머니가 본다는 이유로 보기 시작한 TV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식사 때 알게 된 사람이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내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 둘이 테니스를 친다는 이유로 테니스를 배우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것을 보고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렇듯 사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단독 선택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니다. 차를 구입할 때는 당연히 안전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기록이 있는지, 가격이 합당한지, 연비가 좋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친구와 가족이 내놓는 의견과 제안도 중요하다. 또 특정한 차의 소유 여부를 멋진 사람들의 조건과 연결짓는 시선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는 이런 효과를 인식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중 앞에서 하는 연설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설 만큼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왜 그런 걸까? 대중 연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거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이 우리가 하는 연설을 시간 낭비라고 치부할지 모른다. 이는 말하기 공포증이라고 불리는 매우 강력한 공포증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판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인간의 선천적인 민감성은 목숨이 걸릴 것만큼 해롭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걱정거리를 찾는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조금이라도 위험 상황이라고 간주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실상 효과적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반응은 전혀 불필요한 이유로 활성화되기도 한다. 관심이 있는 누군가가 의미 있어 보이는 문장 대신 고작 세 단어로 이뤄진 단답형으로 대답했을 때, 또는 이웃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그렇다. 우리는 그 즉시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치 없는 존재인가 봐. 사회적 왕따인 걸까?
인간이 이처럼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우울. 심리학자 루이 바우마이스터와 마크 리어리는 소속 욕구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소속 욕구는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극도로 만연해 있는 동기라고 밝혔다.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면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잠재적 배우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더러 육아에 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수월해진다. 만일 인간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외로움에 강하게 반응하는지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내가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나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예를 들어 가끔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내 우울의 방식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난 한 번씩 며칠 동안 혼자서 일을 하고는 했는데 그때 자주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러 어딘가로 이동하지 않는 한 실제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 결속시키는 힘이 강한 유대감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와 행복,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외로움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말 그대로 실제로 혼자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혼자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위험한 이유. 오랫동안 인간에게 외로움은 주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외로움이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실 외로움은 죽음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비자발적 고립과 자발적 고립의 구별이 중요하다. 심장과 순환기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더 나아가 때이른 죽음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자발적 고립이다. 왜 혼자 있는 것이 해로울까?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내에 분비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호르몬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 비자발적 고립은 뇌의 통증 반응을 활성화한다. 그렇기에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외로움이 해로운 이유에 관해 인간이 다른 많은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느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뭉치는 법을 배울 때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다는 일종의 전략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인간에게 성공을 위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는 생존에 도움이 된 것들을 꽤 간단히 경험했다. 우리 뇌는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신경화학 물질을 분비했고 이는 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태어날 때부터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설명한다. 약간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작은 점들이 글자 모양으로 돋아나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연구원들은 이 작은 점들이 가져오는 효과를 연구했다. 흥미로운 것은 특정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이 우리 내면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이 상황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들을 무시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갓 바른 페인트가 다 마르는 것을 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것만큼 우스운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반응은 여전히 위와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사로잡혀 있다. 행복과 고통, 걱정 등 온갖 다양하고 강렬한 감정이 우리가 맺는 관계와 연관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듯 강렬한 감정은 경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감정은 인간인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준다. 사회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가 관계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려 해야 한다. 또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끼고 친구를 사귀고 친척들을 돌보는 행동도 필요하다. 과거의 인간은 더 작은 규모로 무리를 지어 생활했다.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기라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걱정스러워했다. 그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닌 유전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환경은 우리에게 일종의 쾌감을 준다. 인간은 부디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났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가진 가치의 반영이기도 하다. 관계는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관계는 가끔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관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가까운 누군가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인 행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불변적인 개념이다. 이 경우 독특하고 교묘한 개인에게 느끼는 우리의 자부심은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듯 모순되는 개념들은 내면의 갈등을 일으킨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서로 비슷해 보인다. 그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 또 그들에게는 어떤 행동 양식을 갖추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불문율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서로가 유사성을 띄어야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파티에 갔을 때 자신이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재킷을 입고 있는 상황과 마주치기 싫어한다. 이런 제 옷이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네요. 이렇게까지 드레스 코드를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화는 인간의 뇌를 발달시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일종의 통합을 이루는데 이는 진화와 원하는 현상이다. 바로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우세한 종으로 존재하는 이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적응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의 맹점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두드러지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제부터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또 어떠한 이유로 관계에 의해 움직이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왜 이런 식으로 가능하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신경화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몸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가 관계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로부터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좋든 싫든 간에 알아보자.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만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청림출판, 지은이는 엔젤라 아울라입니다.